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사회봉사의 내용 중에서 봉사의 필요성,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2주간에 거쳐서 우리 그 동영상을 통해서 사회봉사에 대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은 아마 그 실시간 내용 그 이어서 우리 이제 사회봉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이유들, 그리고 사회봉사의 효과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분야들, 뭐 엄청 많은 분야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봉사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봉사의 이 필요성인데, 이 필요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좀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필요성을 한번 봤었죠. 자, 앞에 보시는 이 사회봉사의 이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 사회봉사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실시간으로 봤던 내용은 전반적인 사회봉사의 필요성이라면, 자, 이 부분은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왜 사회봉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 대학별로 이제 이 대학의 건학 이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봉사라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표현이 좀 다르다 할 뿐이지, 이 대학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거고, 그 인재들이 당연히 그 지역사회나 국가에 이런 봉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충성하도록 그런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학의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대학의 건학 이념에 이러한 봉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사회봉사가 필요하고, 특히 현실 사회 참여와 경험을 통한 깨달음, 자, 이런 것들도 인재 양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경험들을 이제 알 수 있는,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봉사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사회봉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인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인재라고 보면 돼요. 이 전인 교육은 전공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인성과 관련된, 그래서 사람이 이 전문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러한 이 품격,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걸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즉 전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요소로서 사회봉사가 필요하고, 이런 사회봉사를 통해서 특히 인성 발달에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쵸. 이 현대 사회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전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돈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봉사가 필요하고, 자, 이런 사회봉사 말 그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봉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물질이나 그냥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물질 또는 경제보다 인간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사회봉사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학에서 사회봉사를 교육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대학에서 이제 건학 이념, 교육 이념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키워나가는데, 우리 을지대학교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이라는 건학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 안에 봉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교육 이념 또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사회봉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사회봉사라는 것들을 교육받았을 때, 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냐. 당연히 이제 금방 봤던 뭐 그런 효과를 가지겠죠. 내가 전인 교육을 받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하고 이렇게 문서화, 이제 글자화 시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게끔 하고, 자, 이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한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질, 즉 경제적으로 획득을 해서 내가 얻는 그러한 이 자존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자존감들, 이 자긍심들, 자부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자, 그런 것들이 내가 받았을 때 나의 존재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도 있죠. 그죠? 자, 특히 이제 물리치료는 환자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물건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이런 봉사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이제 환자나 뭐 직접 환자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뭐 예비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한번 써먹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이런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기부여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성찰과 발전의 기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봉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일반적인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교육적인 그런 효과는 뭐냐? 뭐 다 내용 일맥상통합니다. 뭐 여기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거, 의사소통, 뭐 리더십,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완전한 인격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예, 물질 망능주의에서 물질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뭐를 베풀 수 있는, 자, 그러한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배울 수 있고,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실천들을 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거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물리치료사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리치료사가 단지 그냥 물리치료의 기술만 가지고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환자들을 대한다면 환자도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저 치료사한테는 내가 치료만 받으면 끝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의 이익을 따져보는 거죠. 진정한 치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만 원이라는 진료비를 냈으니까 만 원치의 치료를 해라. 만 원치의 치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익적인 그런 관계에서 만난다면 그걸 따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갖춰야 되는 그런 이, 이 요소 중에는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 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예비 물리치료사로서 여러분 같이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소양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러한 이 봉사에 대한 그런 확고한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전문가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 윤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봉사에 대한 개념부터 필요성 그리고 금방 봤던 이제 대학에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일반적인 효과, 교육적인 효과들을 쭉 봤고요. 결국은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본인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타인에게 그러한 이 감사함을 이걸 얻는다면 내 스스로가 더 전문가다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자세를 갖고 그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정말 전문가다운 자 그러한 이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의 분야는 뭐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죠. 많이 아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여러 나누어서 좀 이렇게 이런 분야들이 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자주 가는 봉사들이 보면 주로 노인이죠. 즉 어르신들이 이제 있는 곳들, 뭐 복지관, 경로당, 뭐 이런 분도 이런 곳들 이제 주로 가게 되고 또는 이제 장애 아동, 장애인들 이제 대부분 가는 것이 이제 그런 곳들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 재가노인, 그러니까 한 시설이나 집에만 머무르시는 그런 어른들을 위한 재가노인 봉사, 예, 똑같은 말이죠. 시설에 머무는 노인에 대한 시설 노인 봉사, 예, 그 다음에 장애인 봉사. 자, 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생활 봉사, 노력 봉사도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봉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죠? 물리치료. 뭐 여기 작업치료도 있을 거고 치위생 뭐 쭉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전공 봉사 가운데 물리치료는 꼭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뭐죠? 선호한다, 받고 싶다, 와서 봉사 좀 해달라. 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료 봉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 내역들이 이렇게 많고요. 환경, 사회봉사 활동 내용들, 그다음에 문화에서의 활동 내용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한 개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봉사 활동 내용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봉사 활동 내용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있네요.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자, 소친제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좀, 뭐, 비전이랄까요? 좀 이렇게 심어준다면, 물리치료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금방 봤듯이 우리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이 아닌 이 세계로, 그러니까 뭐 선진국도 좋지만 이제 우리보다 조금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에 물리치료에 도움을 원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제 뭐 NGO뿐만 아니라 국제 그런 단체, 봉사 단체 이런 데 좀 소속이 되어서 봉사도 좀 글로벌하게, 예? 스케일이 크게 좀 그렇게 좀 도전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국제협력단 같은 곳에서는 어, 매번 이제 2년 주기로 이렇게 물리치료사들을 조금 훈지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뭐 인터뷰 그다음에 뭐 서류 뭐 평가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신청하면 웬만하면 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서 여러분도 한번 이 면허증을 따고 나서 학생 봉사와 이제 이 전문가 봉사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이제 라이센스 땄으니까 딱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꼭 좀 해봤으면 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사회봉사의 필요성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런 분야들까지 좀 보았습니다.